네. 시민주권 열린전주위원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분과와 세계영화도시 특위에서 그동안 검토 논의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분과에서는 문화, 예술은 물론 관광, 체육 분야까지 다루다 보니 그 양이 정말 방대했습니다. 그동안 5대 아시아 중심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전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관광객은 체류관광 활성화, 생활형 인구 극대화라는 3대 비전을 수립하고 시민성, 보호성, 투명성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15개 분야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호객제 조선, 종합, 근대, 기독교 유산 등 전주의 역사 자원을 하나의 역사 서사로 연계해 대표 콘텐츠를 작성하고 정적인 역사 도시에서 탈피해 공연, 체감 중심의 역사 문화 도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방안은 역사 유산을 연계한 전주 시립예술단의 상설 공연과 전라가명, 경기전, 우묵대를 연계한 체류형 역사 관광 코스 구축, 지붕 없는 거리예술 거점 확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어 기존 사업을 점검했는데요. 1조 7천억 원 규모의 왕의 공원 프로젝트를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담긴 52건의 사업 중 31건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된 만큼 이를 걷어내고 호객제 왕도 유적 발굴 조사 등 21개 사업은 민사구비 공약과 연계하기로 가닥을 잡고 현재 세부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 세계영화도시 특위에서는 영화, 영상, 콘텐츠 산업의 성장 단계를 반영한 정책 체계를 재구성해 시민과 창작자,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 영화도시 전주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공약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영상위원회,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등과 간담회는 물론 전주독립영화제의 건립,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음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예술분과와 세계영화도시특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중에요. 저희가 이제 보통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 뒤에 약간 더 상세한 설명이 들어간 첨부 파일이 있었으면 말씀하시는 게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15개 공약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조직은 당선인의 핵심. 네, 문화예술분과는 17개였었는데요. 나머지 2개는 인구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경제산업분과는 일관을 시켰고요. 그래서 총 15개 공약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거에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 참고를 못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그 부분 그 명칭이 다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변인님 제가 궁금한 거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당장 다음 주면 당선인이 시장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 실행계획 도출했다는데 이 내용도 좀 공개할 수 있나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꿈을 담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 일에 착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보니 곡한 사정을 잘 모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지금 이미 세워진 계획들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거였지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본게 왕의 공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52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출해 봤더니 거의 1조 7천억 규모였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물론 장기적 플랜에서 매우 좋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민선 부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가야 할 사업으로 또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분류되어진 사업 속에서 이미 좀 약간 마무리가 된 건 한 4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이제 나머지를 놓고 저희들이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는 21개 사업은 가지고 가겠다라고 정리를 했고 그 21개 사업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공약 내용과 일치되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연계해서 왼손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본 방향이 그렇고요. 그러면 당장에 7월 1일 취임하고 난 이후에 문화예술분과에서는 어떠한 그림을 그려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지금 우리의 공약의 내용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체감 지수를 높이는,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이나 인프라를 조금만 더 손을 봐서 색깔과 빛깔을 입혀서 신명나고 흥이 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주요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반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진행되어질 거고요. 그것은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가유산성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많은 야행 프로그램도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전처럼 관례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여기에 컨텐츠를 강화해서 좀 저희가 갖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붕이 없는 거리 예술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한옥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갱리단길, 이 영화의 거리까지 정적인 이게 너무 가라앉은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그런 도시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건 거의 대부분 사실은 컨텐츠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여지는 어떤 사업 이런 거라기보다는 있는 것을 더 알차고 효용성 있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기획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 전주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우리 시민들부터가 확고한 그러한 가치를 잘 못 느끼고 있지 않나? 라고 해서 가장 주된 주요 콘텐츠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바로 흑백제의 수도 견업, 그리고 바로 조선왕실의 본향 이성계, 그리고 바로 전주 화약이 이루어졌던 전봉준 동학, 그리고 바로 근대 기독교 유산, 이러한 꼭지를 가지고 전주를 이 중심적 콘텐츠로 강하게 빛깔을 입히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공약의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곳에 오시는 외부 관광객들, 방문객들이 좀 체류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볼거리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볼거리 중에 가장 크게 우선시했던 게 저희는 공연이었습니다. 공연도 그냥 거리의 공연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비싼 공연료를 내고 관람할 수 있는, 전주에 와서만 볼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공연물, 창작 공연물을 만들자. 그 주제는 견훤이어야 하고 이성계이어야 하고 그리고 전봉준이어야 하고, 이러한 공연물을 만들어서 바로 모합당에서 공연을 해서 여기에서 바로 어쩔 수 없이 그 공연을 보려면 잘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주 우리 시립예술단에 한 230여 명의 예술단원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아마 오늘인가요? 오늘 내일에도 그 합동 공연이 펼쳐집니다. 예, 이러한 합동 공연이 그냥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상설화하여 이곳을 방문한 모든 분들이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 공연물이 흠뻑 빠질 수 있도록 그러한 걸 추진해 나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예술단 쪽하고 어느 만큼의 정지 작업을 이루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온 분들이 체류하고 가고 또 다시 또 방문하고 싶어하고, 이러한 걸 지속적으로 유도해서 궁극적으로는 생활형 인구를 꿈꿉니다. 우리 전주시의 인구는
60만이 채 되나요? 안 되나요? 예, 그런데 62만. 네. 그런데 이제 향후 1년살이, 6개월살이 이렇게 해서 전주에서 머물러서 살고 싶은 그러한 도시로 그렇게 꿈꾸고 공약을 만들어 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아까 처음에 대변인께서 주셨던 단기 뭐 논의과제 여기에 다 포함된 거를 설명하신 거잖아요. 네, 그거를 좀 쉽게 하려고 공약명들이 다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 중이어서 그리고 이게 확정이 아니어서 또 여기에 뭐 공개가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한선일 것 같아요. 아니요, 공개해도 돼요. 네, 공개 안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니 뭐 공개를 하냐 안 하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합니다. 이건 정리되고 난 뒤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아니 뭐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다 이게 꼭꼭 저희가 정리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흑백제 조선 동학 근대 유산을 활용해서 약간 그거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하고 볼거리를 좀 증대하겠다라는 게 위원장님의 어떤 아주 맞습니다. 강조한 말씀이라고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차피 민선 8기 때는 뭐 왕의 국원이든 뭐 왕을 테마로 해서 이제 좀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좀 하겠다는 취지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역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관광 활성화. 어차피 왕의 궁원 프로젝트도 역사예요. 역사인데 그 왕의 궁원 프로젝트도 후백제가 들어있고 조선이 들어있고 근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은 이 민선 9기 안에 지금요 그 전국적으로 고도 지정을 지금 국가예산청에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주, 익산, 부여, 공주에다가 지금 지난해에 고령이 받았어요. 우리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도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후백제의 고도 전주 이걸 좀 더 강하게 살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도하고요 관광특구 지정이라든가 이건 민선 8기 때부터 쭉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역사의 스펙트럼이 엄청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명칭이나 이런 것도 바뀌나요? 안 되나요? 왕의 공원 말씀하시는 아니 왕의 부원은 민선 8기 때 대표 관광권 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고 그리고 이 역사를 좀 배경으로 했을 때 아시아 대표 뭐 5대 뭐 그 도시로 쭉 가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명칭을 사용하실 건지. 아시아 5대 중심, 문화 중심 산업 도시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코로나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여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로니 플레딧에도 꼭 가보고 싶은 아시아 10대 도시 안에 전주가 들어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영화 영상 쪽에서 오셨는데요. 민선 8기 때도 여러 가지 영화 영상 관련해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한 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뭐 외국 현지 법인이라든가 뭐 투자유치 논의가 좀 협약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번에 이 인수위 활동하시면서 혹시 영화 영상 분야에서 산업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그 발표문의 내용이 나올까요? 네, 그 앞서서 대변인께서 그 배포해드린 자료 보면 짧게 뭐 3줄, 5줄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뭐 꼭 그 저희 이번에 이제 뭐 국기에 대한 뭐 그런 뭐 취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게 산업화로 가기 전에 영화도시, 세계 영화도시에 대한 이제 이 해석부터 이제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문화 확산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좀 견인하는 바가 좀 컸잖아요. 영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그리고 독립성이라든지 어떤 해방국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산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왜냐면 영화제 자체는 산업과 연결이 되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독립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전 8기에서도 이제 해외 그 쿨필름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부분 유치를 통해서 진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시아 스튜디오를 이제 10만 평 이상으로 이제 건립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용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그 타당성 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이제 단계를 밟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들었고요. 저희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게 지금 저희 소통 공간에도 보면 이제 많은 그 숫자는 아니지만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일반 시민 창작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이 분야를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국기의 방향이 그 AI 그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서비스 제공 아니면 이걸 통해서 어떤 산업화로 갈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소득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콘텐츠도 하고 있는 역할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영화 특위로 출발은 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전북 콘진원 같은 경우는 광역 대상이다 보니까 큰 사업들을 많이 매칭해서 할 수가 있어요. 콘텐츠 전반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전주시에는 이제 전주 영화제 그리고 우리 영화를 중심적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그 기조가 좀 강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웹툰이나 게임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서 굉장히 그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좋은 기업들이 지금 다 콘진원 쪽에 입주를 했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사업들을 광역으로 옮기지 않으면 좀 어렵지만 일단은 시민들의 그 어떤 인구도나 그 문화를 영화 문화를 좀 읽고 쓰고 접근하고 또 그것들이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좀 확산되고 네트워킹되고 트랜스되면서 산업화할 수 있는 그 단계들이 좀 약간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좀 진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뭐 장편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산업적인 인프라 특성이 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쿨필름 스튜디오는 일단은 외부에서 작업이 크게 들어와야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이제 가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좀 콘텐츠 영화 문화 기반으로 좀 이렇게 어떤 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또 우리 지역의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조금 특화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장기 촬영 로케이션이 오면 좋아요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인센티브 제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체육 관련 분야인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전임 행정에서 시정에서 그 드론 축구 관련해서 좀 약점적으로 추진 많이 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뭐 재조정 내지는 뭐 재검토 되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지금 작년에 월드컵을 한번 했잖아요. 지금 2회 대회는 이제 어떻게 추진하고 어디서 개최할 계획인지. 그 부분은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좀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요. 아직 인수위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방향은 좀 나오지는 않는 상태예요. 워낙 논란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장단만 일단 분석을 하는 단계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건 아직까지는 왕해공원 프로젝트 그 실효성이 낮은 31개 프로젝트 중에 사업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토백제 수도로서의 고도 지정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해야 할 그러한 사업 내용들이 좀 줄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고도 지정이 우선 되어지고 고도 지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뒤에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버렸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도 지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단계별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하나도 쓰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서요. 이름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실제 좀 걷어나겠다 하는데 이번 사업들은 네. 전원대랑 관련된 경우는 지정이 되고 나면 속속처럼 붙이겠다라는 계획. 아직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에게 머물러 있는 거. 아직 국비 같은 것이 전혀 어플라이 안 했던 거. 네. 그래서 뭐 견원대항 완산주 입성 및 소백제 건국 재현이라든지 견원대항 사만통일 출정 재현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예. 한참 시간이 걸린 뒤에도 보강해서요. 그런 것도 이제 걷어내겠다는 거지.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 31개 걷어낼 그런 것들이죠. 그 좀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31개. 예.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일부 이제 공연료를 이용해서 공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공 사례도 있을 것이고 실패 사례도 있을 거예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이거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근데 이 자료를 전체 다 공개하기가 아, 자료 공개 요청 하나 오고요. 31개. 네, 모르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민선구기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에 예. 대해서 리스트를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 이제 공연을 이제 기획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공연이 견연과 관련되고 이성기와 관련되고 전봉주와 관련되고 그런 공연을 만든다고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그 예산도 그렇지만 그것이 성공 사례 또 실패 사례들이 이제 전라북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예상을 하고 지금 하셨는지 그런 게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해외에 나가시면 그 도시에 방문하면 반드시 공연물 하나 정도는 꼭 보실 거예요. 그 공연물이 굉장히 좀 비싼 고가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이어야만 볼 수 있는 것.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도시들 방문하시면 아마 장혜모 감독이 연출하는 거의 어마어마한 방대한 규모의 대서사극들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근데 그건 다른 데서 못 보거든요. 그 도시이어야만 볼 수 있는 거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연물들이 거의 저도 엄청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체감하는 게 제 마음속에 우리 전주라고 하여 왜 이런 공연물을 공연 못할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 시립예술단원이 거의 한 230명 규모예요. 극단도 있고 국악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뭐 교향악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로 이러한 전주에서만이 공연되어질 수 있는 주제의 그런 공연물을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건 잘 만들어내야 되겠죠. 예, 극본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만들어서 오는 분들이 이 공연물을 보고 싶어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게 아니라 아주 대형 그런 공연물이 이 모학당에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페이퍼를 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성원해 주십시오. 네.